채권법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냐면 민총하고 물권 했거든요. 그래서 채권법하고 이제 특별법이 나왔는데요. 자, 채권법은요, 1번 계약의 성립이죠. 계약의 청약은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하죠. 왜 그러죠? 우리가요, 도달주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격지자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자가 있죠. 이렇게 대화자요. 그래서 격지자는 뭐죠? 격지자는 청약. 청약은 무슨 주의죠? 그것은 도달주의죠. 대화자도요, 청약은 무슨 주의예요? 청약은 도달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청약은 이 말은 도달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격지자 승낙이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여기는 승낙은 무슨 주의예요? 이것은 도달주의다 이 말이죠. 도달주의요. 그래서 우리가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만 발신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도달주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청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 이 말이죠. 도달하지 않는 것을 청약이라고 말을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했으니까 처리하지 못하죠. 2번요.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죠. 우리가 참 신기하죠. 이런 청약은 도달이고요. 승낙은 발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기간이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승낙의 통지는 이 기간 안에 뭐가 되고요? 편지가 뭐죠?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고 이 기간 안에 뭘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돼. 도달이 기간 안에 발송했는데 도달은 기간 후에 도달한다. 그러면 연착된 승낙이죠? 그러면요, 청약이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청약은 뭐가 된다?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하죠. 승낙 기간 후에 도달 후에 그것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은 뭘 한다? 불성립한다가 아니죠. 계약은 성립한다. 이퀄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기간 안에 승낙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기간 안에요. 그래서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그래서 불성립이 아니고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런데 다시 3번을 읽으면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했죠. 연착됐죠.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다. 그런데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요, 우체국의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 말이죠. 거기다 써봐요. 우체국의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이 말이죠. 우체국의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계약은 뭐한다? 불성립이 아니고 뭐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죠. 여러분요, 이게 이제 우리가 2번하고 4번을 비교해야 돼요. 2번은 뭐죠?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이죠. 4번은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무튼 승낙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되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착이 됐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왜요? 청약이 효력을 잃게 되니까요. 5번은요.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뭐로 볼 수 있다?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연착된 승낙을 뭐란다? 불요식 행위죠. 불요식. 새 청약이죠. 청약도 불요식이죠. 그래서 불요식 행위가 불요식 행위로 뭐가 된다?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2번은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 승낙이죠. 승낙할 때 낙자 동그라미 해봐. 승낙 통지를 발송 줄 것이고 발송할 때 성립한다. 성자 줄 거 봐. 그것을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낙성계약과 비교된 게 무슨 계약이 있죠?
낙생계약 비교된 게 무슨 계약이 있어? 그것을 요물계약 있죠. 요물계약. 그럼 요물계약은 뭐가 있어요? 요물계약은 현대계보가 있죠. 현대계보 이렇게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보 이것을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2번은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줄고요.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지만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러한 사실만 때,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해, 있는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책이 이렇게 학원에서 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책을 산다 안 산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 없이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책을 사겠다는 것이다,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그래야지 안 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죠. 3번은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 줄고 동일한 내용 상호 교차 줄고요. 그것을 박스죠. 상호 교차 청약이죠. 양청약 줄 것이고 도달한 때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그럼 만약에 하나는 청약이 2월 1일 날 도달하고 하나는 3월 1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3월 1일 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라고 그랬죠. 가분들한테 100만 원의 청약을 했는데요. 어른갑한테 50만 원의 청약을 했어. 그러면 양청약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반드시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도달해야 되니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4번은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조건 줄 것이고 변경을 가한다. 변경.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것을 뭐라 한다?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죠. 새로운 청약한 것을 본다. 새로 청약을 본다 줄 것이고 본다 줄 것이고 그 옆줄 묶었어. 이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 성립. 이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1,000만 원만 깎아주면 내가 살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걸 조건이나 변경강 승낙이죠. 그러면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하고 9천만 원에 새로 청약한 것이잖아요. 이때 상대방이요 9천만 원에 대해서 뭘 하게 되면 동의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은 얼마에 성립한다? 9천만 원에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요. 5번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뭐가 된다? 확정적 의사표시죠. 청약은 또 써 밑에다가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옆줄 긋고요. 그 다음에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 승낙은요.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다음은 민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의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요. 3번은요. 1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줄고요.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 이것을 우리 본다. 항변권이다. 항변권. 그래서 우리가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다? 동시이행 항변권. 하나는 뭐다? 위험 부담 이렇게. 2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행하여야 선이행이죠. 상대방의 이행이 줄고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재한 사유 거기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재한 사유 이퀄 신용불안. 신용이 불안하다 이 말이죠. 신용불안. 그 다음에 재산 상태의 악화.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으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즉 중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매도인이 뭐냐? 매도인이 지금 곧 파산 선고를 받을 것 같아. 파산 선고. 신용 불안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내가 아무리 중도금이나 잔금을 준다 할지라도 등기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을 뭐한다?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바로 옆에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그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은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는요 채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마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이행을 뭐죠? 이때 이행은 대금이죠.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해. 대가의 위험, 대가의 위험 이렇게.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5번은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딱 거기만요. 지금 채권자 수령지체란 말은 일단 채권자의 잘못이 있죠.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줄고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이것을 뭐다? 천재지변이죠. 그래서요.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죠. 그러면 일단 누가 잘못했다?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뭘 할 수 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행을 청구한다 이 말은 지금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4번 안 했나요? 4번은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줄고요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죠. 채권자가 지금 잘못했죠. 그러면 채권자는 매도인을 얘기해요? 매수인을 얘기해요? 채권자는 매수인을 얘기하죠.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은요 매수인에게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 이때 이행이 뭐죠? 대금이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매수인인 채권자는요 등기는 가져오지 못하면서 뭐는 줘야 돼요? 대금은 줘야 되니까요 매수인인 채권자가 손해를 보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셔요. 4번 보면 제3절 이한 계약이죠. 자, 1번 채무자는 제3절 이한 계약에 기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채무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갑을 뭐란다? 요약자라고 하죠. 요약자. 그다음 이걸 뭐란다? 을이요. 낙약자라고 얘기하죠. 낙약자. 이 병을 뭐란다? 수익자라고 얘기하죠. 수익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요약자하고 수익자죠. 이것을 뭐란다?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뭐란다? 보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낙약자를 다른 말로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채무자. 알겠죠? 그러니까요. 왜요? 을은 병 수익자한테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 항변. 지금 무슨 말이죠? 봐봐요.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한테 잔금을 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하고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갑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주면은 을은 병한테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 누구죠? 수익자,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죠. 일본의 채무자는 누굴 얘기한다? 낙약자죠. 낙약자. 알겠죠?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항변 줄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항변, 그것을 뭐란다? 여기 봐봐요. 보상관계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뭐란다? 보상관계죠. 그러니까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이 말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이란 말이나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가 누구죠? 수익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일한테 등기를 해줘야 나도 너한테 잔금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번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약정을 하죠. 제3자에서 누구죠? 수익자는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죠.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을 해서 약정을 했죠. 즉 보상관계에 의해서 의리 병한테요 이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병은 직접 우리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병이 직접 이행을 청구하려면 병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아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봐봐. 직접 이행을 청구해 줄 것이고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써. 그럼 2번에요.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써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아무튼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어. 자, 3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무엇할 때 표시할 때마다 생긴다. 줄고요.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이퀄 이것을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다. 이 말. 수익의 의사표시.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제3자가 누구한테 한다? 채무자. 채무자를 뭐라 한다? 낙약자. 낙약자.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 요약자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하죠? 4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죠?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를 못하죠. 그럴 때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만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 수익을 거절. 이러면 이거 지금 몇 번 얘기했죠? 오늘만 해도 벌써 두 번 얘기했죠? 이거 뭐다? 첫 번째 뭐다? 추인권. 그 다음에 해제권. 지금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 그 다음 또 하나 뭐다? 예약, 완결권.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의사표시 최고로 했는데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뭐로 가는 것이다? 반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수익할래? 아무 말이 없어. 수익 거절. 추인할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추인을 거절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줄거 봐. 제3자의 권리가 생겼다는 말의 뜻이 뭐죠? 수익의 의사표시 후. 수익의 의사표시 후. 당사자는요.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죠.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제3자의 권리를 이 말이죠.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만약에 변경, 소멸 줄거 봐. 변경 또는 소멸 두 가지죠.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 또 하나는요. 제3자의 동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미리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경우.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때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다음에 해제를 한번 보세요.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뭐죠? 또 형성권이죠. 형성권인데 해제 의사표시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그러니까 해제란 해제 의사표시의 말은 상대방이 있으니까 일단 뭐를 해야 된다? 도달해야죠. 도달.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의 말은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알겠죠?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상대방이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돼.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뭐를 했다? 도달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는 뭐를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해. 도달했으니까. 2번.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요. 이행하지 아니할 때 줄고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해. 이행지체다. 그럼 이러면 우리 봐봐. 채무불이행은 뭐가 있어요?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가 있죠. 이행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행거절이 있고 이행거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이행불능은 완전히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행거절이라는 것은 뭐지? 이행거절. 그러면 이행거절이라는 것은 뭐를 이행거절한다? 내가요 미리서요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행지체는요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이행기를 지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갑이 건물을 매도했는데 근데 갑의 건물에는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일까지 그 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오늘 지금 2월 3일이다 이 말이죠. 말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행지체. 다시 한번 읽으면
거기요,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행 지체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줄 것이고 그 이행을 최고 줄 것이고 최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이제야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봐봐요. 우리가 해제권에서 뭐를 하냐? 해제권에서 최고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알겠죠?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최고하고 해제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이행지체다. 이행지체. 물론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다? 최고하고. 알겠죠? 최고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기요.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이것을 뭐란다? 이행거절이다. 이행거절. 이런 경우는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X. 최고 동그라미하고 X.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4번은요. 계약의 성질이나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만 딱 여기까지만 딱 알면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걸 정기행위라고 그래요.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이 뭐예요? 계약의 성질? 결혼식이죠. 결혼식. 결혼식 뭐죠? 부케라든가 이런 거죠. 알죠? 웨딩드레스라든가.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이 딱 나오면 정기행위다. 그럼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러한 정기행위는 뭐를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어?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해제하죠?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뭘 하지 않고 최고를 하지 않고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뭐 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 최고 전조후 출저 X에 그냥 최고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러면 맨 끝에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중요해요. 최고하지 아니하고. 알겠죠? 자, 5번은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채무자 줄고 책임 있는 사유 줄고 이행의 불능 줄고. 채무자가 잘못했지. 채무자가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행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채무불행. 채무불행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이행불능이죠. 이러면 이행거절하고 이행불능하고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때는 뭐를 한다?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틀렸죠? 최고하고 아니고 채권자는 최고 없이 또는요 채권자는 즉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즉시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6번 틀린 것은요.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죠. 여러분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돼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어떻게 한다? 줄고 전원 동그라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전원 동그라미.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이요. 그런데 2번은요 소멸이죠.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해제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줄고 1인에 대해서 소멸. 한 사람이 소멸하죠. 그러면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을 해.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갑을병 세 사람이 이것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갑을병이 A한테 해지나 해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원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원이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져. 원래는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포기해. 한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두 사람의 해제권도 뭐가 된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왜요? 전원이 해제를 해야 해제가 되는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면 아무리 합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뭐 할 때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아니죠? 그래서 해제 줄 것이고 해제. 당사자 일방이 해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에다 써. 뭐라고 쓰냐? 선이 악이 불문하고. 원상회복 의무는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전부 반환. 전부를 반환을 해요. 밑에다 또 알았어요? 과실도 반환. 이렇게 과실도 반환을 해요. 4번에서 동그라미하고 또 하나 써요. 뭐라고 쓰냐?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이렇게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4번이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언제부터요? 줄고 그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거기 줄고 그 다음 날이 틀렸어요. 다음 날이 언제부터? 받은 날. 그럼 그것이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지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알겠죠?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3번 한번 봐봐. 3전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거기 있나요? 거기 줄거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거기다 써.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합의 해제의 경우도 적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번에다 동그라미하고 4번에다는요. 써. 합의 해제에는 적용 X. 합의 해제는 4번.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이것이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합의 해제. 알죠?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그럼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5번은 뭐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여러분 원래 팔고 법조문에만 나왔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손해배상이 되어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뭐까지 되어 있죠? 손해배상까지 되어 있죠. 줄고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판례. 손해배상은 판례가 인정을 해요. 원래 법조문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이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다음 원상회복 의무가 되는 거에서 무효 취소 해제 기억나?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이다.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만 동시행이 아니고 판례가 뭐라고 얘기한다?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4번. 자, 7번 한번 보셔요. 7번 해제와 해지라고 되어 있죠? 1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해지. 해지는 소급하여 장래를 향해서요. 여러분 소급하여 그러면 해제예요. 여러분요 장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그래요. 장래를 향하여. 소급하여 그러면 안 돼. 소급하여 그러면 뭐냐? 그것은 해제가 돼.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2번은요 계약의 해제는 줄고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해제하고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맨 끝에 옆줄 긋고 써요. 그 맨 끝에 뭐라고 쓰냐? 합의 해제, 약정 해제에는 적용 X. 합의 해제하고 약정 해제를 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 해제, 약정 해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X 이 말이고요. 자, 3번은요.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체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줄과 해제권은 뭐한다? 소멸. 아니죠?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해제는 뭐를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줄고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이에요. 현저히 훼손. 또는요. 두 번째 줄 가공이나 개조를 했어요. 그럼 맨 끝에요. 해제권은 소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물건을 멸실시켜놓고 훼손시켜놓고 해제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거기 줄고요. 그러면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해제.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최고 없이 해제. 그런데 바로 옆에 주고요. 철회된 경우, 철회된 경우 줄고요. 철회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철회된 경우는 맨 끝에요. 최고한 후 해제. 최고를 한 후 해제를 해야 돼요. 철회된 경우는 최고하고 나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14번까지는요 매매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강의는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죠?